전합니다.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현장지원 팀장 박상병입니다. 미혼모자 생활시설 에란원에서 후원 자원봉사 담당을 하고 있는 장진영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소망나무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보라 팀장이라고 합니다. 2016년도부터는 당사자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신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다른 정신장애인을 돕는, 당사자가 당사자를 돕는 것 자체가 회복의 동기를 강화시키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활동이에요. 저는 이 활동이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사례는 청소년기의 정신과 질환을 경험하시게 되면서 자신감이 많이 없으셨어요.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할 때 당사자 활동 참여가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지금은 그분이 이제 평생교육원을 다니시면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고 계시고, 지금은 동료지원가로 활동하시지만 추후에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싶어 하시는 꿈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볼 때 일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향후에는 좀 뭔가 좀 점진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쨌든 프로그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팔시 인문학 대학이라고 명칭을 해놨어요. 그래서 강좌가 끝나면 포상하고 졸업장도 수여하고 포상하고, 노숙인 프로그램에서 노숙인들만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 이분들이 같이 공동체로서 서로 시너지가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문학 카페길이라는 카페에서 교육을 받고 그것을 판매를 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10대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학교를 가고 싶은지 또는 학교를 가게 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를 설문조사를 했고, 원적 재적학교 졸업장을 받고 싶다는 게 가장 큰 그런 의견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나래대안학교라는 위탁형 대안학교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을 위탁을 해서 똑같이 수업이 진행될 때 대안 교과랑 보통 교과랑 나눠서 진행이 되고, 여기서 시험도 봐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수행평가도 보고,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성적 관리하고 졸업까지 시켜서 그 학교 재적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고,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이런 식으로도 학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이제 주거를 잃어버리고 해서 노숙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역 취약계층이 노숙으로 들어오는 것을 좀 차단하는 그런 어떤 지역복지 체계가 좀 강화가 돼야겠다. 수급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쪽으로 연결했는데 이걸 어떻게 조치하실 거냐, 수급비 취소해주면 돼요? 라고 대답하는 게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말이었단 말이죠. 왜 지역에는 그런 노숙이라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꾸준히 얘기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복지부와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주시긴 했는데 걔가 굉장히 두리뭉실해요.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줘서 매뉴얼해서 저에게 보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바람이고, 이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은 게 사실상 현실이에요. 정신장애인 분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때문에도 장애인복지법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 법에 이제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어요. 그 법에 적용을 받는 분들은 장애인복지법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15조에 써져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안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는 지역사회 내 편견과 차별이랑도 싸워야 되고, 또 장애인 집단 안에서 또 다른 차별과 편견 안에서도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속상하더라고요. 엄마들을 그냥 출산만 하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 아니라, 출산하고 난 다음 어떻게 아이를 키울 건지, 그 엄마들은 어떻게 사회에서 자립할 건지가 저희는 중요한데, 그러면 교육이 꼭 있어야 되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꼭 이제 경제적인 것들이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지원도 사실 들어오진 않아요. 저희 엄마들, 여기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더 넓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인데 예산이 없다. 10,000원에 100만 원? 적으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1년 예산이. 출구 전략으로서 지역으로 복귀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냥 노숙에서 그런 노숙의 일반 서비스를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밖에는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저희는 상황이니까 폭력의 문제가 좀 심각했었고요. 연도날로 상대의 노숙인 목을 갖다 그어버리거나 뭐 병을 깨서 찌르고 저희 상담 공간에 손도끼 들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이해하는 쪽으로 저희가 갔었어요. 요새는 이제 좀 될 수 있으면 경찰을 통해서 이제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생명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선택하도 다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좋지 않게 좀 상황들이 흘러가거나 뭐 어려움이 자꾸 생길 때 그때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이제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굉장히 이제 상실감이나 뭔가 자격이 좀 되지 않는다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부가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아니고 다른 선생님한테 맡겨줬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그런 점들이 많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국가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임차료는 지원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사례 관리하는 데도 시간을 써요. 그리고 후원자를 발굴하는 데도 시간을 써요. 왜냐면 저희는 임차료도 내야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모인 큰 돈을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쓰면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사실 후원해주신 분들은 아기한테 후원해주시거나 엄마한테 후원해주시기를 바라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는 이 상담소도 지켜야겠고 그분들이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집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지정기탁서를 받아서 이제 보관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절차들이 너무 사실은 하나하나 이런 것까지 하면서 기존 분들을 정말 케어하면서 많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부산에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계셨던 분이에요. 부모님이 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나하고 매형이 퇴원 조치하고 너가 여기서 가라 라고 해서 그때 처음 발견했을 때 상황은 다 찢어진 잠바에 냄새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서서 그냥 대소변을 다 누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분 모시고 병원 갔는데 오바이트 하는 소리가 우악우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팔을 세우고 딱 뒤돌아봤는데 그걸 다 드셨어요. 뭐 자기 관련 능력이 전혀 안 되시는 어쨌든 분이셨는데 그래서 지역의 정신건강 보고 그 전문요원한테 시도제에 강제 입원 조치를 진행했고 2달 만인가 3달 만에 이제 선생님이 퇴원하셨는데 180이 넘는 건장한 부산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좀 쭈삣쭈삣 하시긴 했는데 부산 내려가겠다고 하면서 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부산 내려가면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변하는데 그분을 잡고 싶었어. 정말 뛰어가서 잡았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전혀 그렇게 할 자원이 없었어요. 그 한계를 절감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때 그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60년 됐거든요, 올해로. 그래서 입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20살이 좀 초반이 되고 중반이 되면 이제 저희한테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엄마들의 흔적을 계속 이제 남겨놓거든요. 그림 그리신 게 있다든지 프로그램에서 뭐 어떤 것들을 하신 그 흔적이나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려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사진이죠. 엄마 얼굴. 이제 태어나서 처음 보시는 건데 저도 이제 그걸 이제 열어드릴 때 굉장히 막 너무 제가 떨려요. 보시면 이제 왈칵 이제 눈물을 쏟으시는 거죠. 이제 그럼 저도 같이 앞에서 막 울고 제일 안타까웠던 건 그게 사진을 찍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담아가실 수 있는 거죠. 기억으로만. 왜냐면 이제 인터넷으로 올려서 엄마를 찾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제 덮어주세요 하다가 이제 덮으려고 하면 잠깐만 다시 한번 본다고 그러면서 또 보시기도 하시고 오히려 자원봉사 오고 싶다고 하시고 오히려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연락을 달라 하시고 이러는 것들을 봤을 때 계속 진행되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사례들 같아요.
저희 현장에는 사실 저희 전문 요원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부르는데 뭐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당사자의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노인복지가 바라보는 지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상 못할 어려움으로 아이를 키우고자 또는 아기를 지키고자 결심했을 때 저희가 더 어렵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좀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